안녕하세요. 외시코인입니다. 오늘은 710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해 왔는데요. 크고 작은 대책들이 많았지만 그중 8.2 대책부터 6.17 대책, 그리고 이번에 나온 710 대책까지 나올 때마다 제 투자 방법에 있어서 큰 흔들림 없이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비규제 지역의 흐름에 집중해 왔고 다행히 투자한 지역들 모두 규제의 칼날을 비껴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번 710 규제는 종전 대책들과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비규제 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번 규제로 인해 내 투자 계획과 달리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10 대책뿐만 아니라 지난 대책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투자한 곳이 비규제 지역이라 할지라도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며 앞으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1주택부터 2주택, 3주택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건데요. 특히 부동산 투자의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취득, 보유, 양도, 가장 우측에 710 대책을 보시면 글씨가 빼곡히 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만 넣고 대출 규제나 법인, 임사자 이런 거 넣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법인 투자 물건이 없는 이유도 있고 이번에 취득세 12%나 종부세 6억 공제가 없는 것만 봐도 투자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굳이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1주택, 여기 녹색 부분부터 보시면요. 빈칸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빈칸이 많다는 얘기는 규제가 없다는 뜻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710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대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그나마 비규제 지역 2주택과 3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빈칸인 걸 보면 이미 보유한 물건이라고 하면 종부세 외에는 딱히 영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2주택과 3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 모두 8%, 12%로 인상됐기 때문에 어지간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취득세를 내면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비규제 지역 투자 수요는 감소하리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요는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 710 대책만 보더라도 규제 지역은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취득세로 인해서 추가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고 특히 이번 규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은 이 분양권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 나온 대책으로 인해 8월부터는 수도권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뿐 아니라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규제 시행 전 매도하거나 등기 칠 수밖에 없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저런 세율을 감당하면서 투자를 감행한다면 미리부터 매도할 때 세금을 낮출 목적의 편법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대책을 포함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대책들을 주택수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왼쪽이 그동안 대책을 모두 취합한 표고요. 오른쪽이 21년 6월 1일 이전 그리고 이후 시장의 흐름에 대해 제가 예측해 본 표입니다. 왼쪽 표에서 그간 대책을 취합을 해봤더니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취득세, 1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재개발 취득세와 양도세입니다. 이 빈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규제에서 소외된 부분, 그리고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가격의 상승 요인,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파란색이 많은 6월 1일 이전, 이 이전까지는 파란색이 굉장히 많죠. 파란색이 많다는 얘기는 가격 하락 요인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반면 빨간색이 많은 6월 1일 이후에는 이렇게 매물 감소로 인한 상승 요인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영향 없음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주택의 매수 매도까지는 특별히 고려할 요인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돼서 적어둔 겁니다. 다시 하나씩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1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세로 보면 특별히 이번 규제에서는 논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게는 21년 6월 1일까지 나올 다주택자나 법인들의 매물이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졌고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주택자가 2주택자로 가기에는 이 취득세에 리스크가 있지만
만약 더 좋은 매물로 갈아탄다면 타이밍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내년 있을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 청약을 기대하고 오히려 무주택으로 가려는 임차 수요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 하남이나 용산의 전입자가 크게 늘었다는 기사도 생각이 나는데요. 역시 하늘색으로 표시된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세가 이번 규제로 인해서 싸 보이는 반사효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취득세가 8%, 12%인 반면 취득세는 기존 4.6%를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싸게 느껴질 수 있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포지션을 바꿀 수 없겠다, 이런 생각에 다주택자들이 입지가 떨어지는 물건들을 던지고 재개발 입주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따라서 수요는 증가하고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 봤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재개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호재까지 더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너무 쏠리게 된다면 추가 규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